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정세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발표 내용은 단결정 방막을 성장할 때 초기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성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 물성에 따라서 그 결정의 구조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Coherent consolidation of trillions of nucleations for monoatom step level flat surface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올해 초에 발표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 먼저 단결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단결정을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결정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막과 단결정 벌크의 성장의 차이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전기적 특성의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로 오늘 말씀드릴 그 단결정과 단결정 방막에 대한 대상이 구리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 TMD 물질이나 그래핀 이런 곳에 익숙해 있겠지만, 결국 그래핀이나 TMD들도 이 구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핀은 구리 위에서 성장이 되고, 좋은 구리가 없으면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구조에서 그레인 바운더리와 트윈 바운더리가 미치는 영향, 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그레인 바운더리, 트윈 바운더리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이해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료를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단결정과 다결정의 차이점은, 다결정은 이렇게 자그마한 영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그레인이라고 하지만, 그레인은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폴리크리스탈에서 그레인 바운더리를 칭할 때 이렇게 나눠지는 영역들을 그레인이라고 하고, 트윈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레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알갱이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배향이죠. 어떤 배향을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배향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줄여서 OR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결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것은 이제 누가 보아도 싱글 크리스탈이 되죠. 싱글 크리스탈과 싱글 크리스탈린, 크리스탈린은 조금 다릅니다. 폴리는 폴리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이 사실은 폴리크리스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폴리는 크리스탈린을 붙여서 영정을 씁니다. 단결정은 완벽하게 단결정일 때는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료공학자들이 트윈 바운더리나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질이 좋아졌다고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대체로 한 발 물러서서 싱글 크리스탈린 하면은 뭐 다소의 이제 알갱이들이나 배양이 조금 다른 영역이 있더라도 싱글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방막으로 성장을 할 때는 에피탁시라는 말을 쓰는데, 에피탁시는 싱글 크리스탈하고는 다릅니다. 싱글 크리스탈과 에피탁시는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싱글 크리스탈린 레벨이나 어느 정도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가까이 왔을 때 에피탁시라고 하고, 한쪽 방향으로 잘 얼라인 되어 있으면은 에피탁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D로 스키매틱하게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 구조를 대충 비교는 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것들이 2차원에서 그려져 있지만 3차원 구조에서도 외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으로, 그리고 인 플레인 방향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드릴 것입니다. 보통 이제 결정 성장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수용액 결정 성장인데,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동영상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수용액 성장법으로 인터넷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결정 성장의 방법은 포화용액을 만들어서 포화용액을 천천히 이렇게 걸러서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샤알에다가 부어서 시드 크리스탈을 만들고, 그 시드 크리스탈을 매달아서 천천히 이제 증발을 시키고, 다시 이 시드 크리스탈에서부터 원자들이 자라나가도록, 이게 아직까지는 시드입니다. 크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3D 영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용액에다 넣어서
이렇게 천천히 두면은 원자들이 가서 천천히 붙어서 큰 크리스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은 어떤 결정 성장을 하더라도 방막을 키우거나 초크라스키를 하거나 모든 결정 성장의 원리는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요 동영상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단결정은행에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이 영상은 초크라스키 방법으로 우리가 단결정을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를 보여줍니다. 고온에서 이제 물에 소금처럼 녹지 않는 그런 큰 결정들은 고온에서 녹는 결정들은 이렇게 용액을 이제 온도를 가해서 녹여야 됩니다. 녹인 다음에 요게 지금 현재 시드 크리스탈이거든요. 이 시드 크리스탈을 여기다 컨택을 한 다음에 천천히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넥, 요 부분이 이제 넥인데 요 넥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결정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 크리스탈에서는 그 수용액에서는 처음에 이제 자그마하게 있던 요 작은 시드가 얼마나 하이 퀄리티냐가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네킹 테크닉, 이 네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질을 거의 확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꺼내서 이제 쿨링을 하면 되는데 이 초콜릿스키 방법은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논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하는 방막 성장에 이 초콜릿스키로 키운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면 우리가 전기를 흘릴 때 전류가 흐르는 모든 도체에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생기는 컨택 레지스턴스와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그레인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표면에서 생기는 디퓨지바 스캐터링을 줄여주는 것이 신호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대체로 큰 시스템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노로 가고 좀 더 정밀한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단결정으로 와이어를 만듭니다. 단결정을 웨이프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와이어를 단결정으로 만들어서 이 와이어를 써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저항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저항 낮아지는 단순히 크기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이 신호 전달에서 우리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벌크 결정 성장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 단결정 성장된 이미지입니다. 초크라스키법에 의해서 구리를 성장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파워 케이블이나 이런 와이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전선 케이블에 다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측정 시스템에 감히 단결정을 컨덕터로 쓸 생각을 못하죠. 그렇지만 하이 레벨에 가서 뭐 내신호를 잡는다 이러면 내신호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신호를 노이즈가 많은 케이블을 쓰게 되면 노이즈 레벨에 묻혀서 전혀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제 단결정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홀 매저먼트 킷입니다. 홀 매저먼트 킷에 모든 피스들을 다 단결정으로 교체했습니다. 선조차도 단결정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홀 매저먼트 측정, 컨벤셔널한 홀 장치로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플락추에이션을 하죠. 이 P타입인지 N타입인지 결정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것은 캐리어 덴시티를 결정할 수가 없죠. 무한대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재를 단결정으로 바꾸고 나서 측정값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탄자권을 형성하고 있고 한 자리에 딱 떨어져서 정확히 어떤 값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죠. 캐리어 덴시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훨씬 더 이런 컨덕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냥 가우시안 분포에서 맥시멈 값을 택하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전자 하나 둘의 움직임이 중요한 어떤 실험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컨덕터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모빌리티도 이게 300분의 1로 정밀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측정에서는 반드시 좋은 컨덕터를 써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자, 폴리크리스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는 단결정이었고 이제는 방막 이야기를 할 텐데 방막은 2인치 보통 사파이어 substrate나 실리콘 substrate 위에 결정을 키웁니다.
이 substrate가 있고 substrate 위에 물질을 키우지 않으면 호모에피탁시죠. 이제 같은 물질에 같은 물질을 키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 위에다가 어떤 A라는 물질을 키우게 되면은 이때는 헤테로 에피탁시입니다. 헤테로 에피탁시라는 것은 미스매치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헤테로 에피탁시를 호모 에피탁시처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먼저 폴리를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실리콘 위에 디포지션해서 키운 우리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있죠. EBSD 이미지는 같은 색깔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데 아웃 오브 플레인을 보고 있습니다. 아웃 오브 플레인을 봤을 때 면외 방향이죠. 1 방향은 파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입니다. 여기는 이제 초록색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이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안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고 폴 피규어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샘 이미지에서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실리콘 위에다가 CVD 방법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일반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는 컨벤셔널한 스파트링 시스템으로 키우면 조금 더 파란 부분이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여기 많이 몰려 있긴 하죠. 그리고 모든 점들이 퍼져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작은 그레인, 요게 이제 10 마이크론 정도 되고요. 요게 17 마이크론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2인치에서는 이게 수 트릴리언, 1조의 핵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조가 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완전히 정렬을 해야만 단결정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스파트로 했을 때 면들이 조금 더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곳에서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별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다뤄왔죠. 문제점은 뭐냐면 스파트링 장비에서는 이런 타겟, 여기 있는 타겟이 이제 일반 타겟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일반 스파트링 장비의 스키매틱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워 공급하는 것이 있고 여기 타겟이 있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죠. 플라즈마가 떠서 여기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타겟이 이렇게 생겨 있죠. 여기에는 요 면이 111을 향해 있는 면이 있고 100을 향해 있는 면이 있고 110을 향해 있는 면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결정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 각 면이 가지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해서 떨어져 내려오는 입자들이 전혀 정확한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5개의 덩어리, 어떤 곳에서는 2개의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쌓여있는 형태가 폴리크리스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좋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단결정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이 단결정 구조를 따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원자를 이렇게 뿌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보면 완벽하게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씩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청을 쌓아가기만 하면은 6개의 원자 주기에 위에 있는 5개가 정확히 매치가 되어서 원자 하나와 하나 사이는 레티스 미스매치가 7%다. 그러면 13개를 갔을 때 7%인 것이 13, 14개의 레티스를 가게 되면은 100%로 같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13%의 레티스 미스매치가 있다 그러면 7개, 8개가 가게 되면은 100% 같아지는데 정확히 같아지지 않더라도 이게 99.9 이렇게 해서 이게 익스텐디드 돼 있는 장주기에서 이런 장주기에서 약 한 0.1%의 오차, 1% 이하로 이런 오차를 가진다 하면 좋은 결정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결정의 기판과 잘 맞는 정도를 체크해 보는 것을 EADM, Extended Atomic Distance Mismatch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아주 좋은 방막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그 어드밴스드 된 저희가 쓰고 있던 컨벤셔널 스파트 장비를 개조를 해서 일반 타겟을 쓰던 것을 단결정 타겟으로 바꾸고요. 역학적인 노이즈를 제거하고
컨덕터도 단결적으로 고쳐하고 해서 저희가 새로 개발한 시스템을 ASE 장비라고 합니다. 아토믹 스파트 에피탁시입니다. 스파트에 에피탁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개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단결정 방막으로 성장된 이 필름의 어떤 곳을 찍더라도 그 엑스레이로 나타나는 값이, 엑스레이 값이 굉장히 그 사파이어보다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더 큰 픽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어떤 자리를 찍어 보더라도 사파이어 기판은 1mm 두께 혹은 0.5mm 두께이고 요 성장된 방막은 100나노입니다. 100나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인텐시티를 보인다는 것이고 EBSD 이미지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파란색을 가지는데 파란색은 요 자리죠. 사실은 어디에 점이 떨어져 있는지가 안 보일 정도로 점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제 여기에 모든 방향에 대한 점들이 한 곳에 다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파란색은 완벽하게 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이 255, 블루의 255, 요 색깔, 255. 이 색하고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될 정도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방막이 이제 001 방향 혹은 큐빅에서는 100도 같은 거죠. 100이나 001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런 빨간색의 결정 그 EBSD에서 빨간색을 보일 정도의 그런 퀄리티의 결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픽에서도 이제 여기에 보면 6폴드가 나타나는데 조금 이제 결정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큐빅은 111 방향으로 3폴드가 있는데 요 3폴드가 요게 한 세트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다른 방향으로 있는 것들이 한 세트라서 이 투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투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 테고 여기서 이제 폴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얼마나 이 폴리와 단결정의 오리엔테이션이 다르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오리엔테이션도 전부 다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 플레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스타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셈으로 이 이미지들을 보면은 셈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정말 그레인 바운더리가 전혀 없을까? 이걸 이제 또 확대를 해보면 어디에도 그레인 바운더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앞에 얻었던 폴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퀄리티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퀄리티는 원자 표면 위에 어떤 지금 이게 약 이제 100나노이기 때문에 100나노이기 때문에 30만 배의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원자 간의 그 청의 높이 차이도 크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FM으로 확인을 해보면 AFM에서는 0.21 정도의 러프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0.21이라는 것은 원자 한 층 정도의 뭐 이런 이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템으로 보게 되면 템에서 거의 원자 한 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화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런 그 원자 층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서 논문을 두고한 바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원자층을 사파이어와 이제 구리의 그 오버래핑을 통해서 EADM이 어떻게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먼저 아래층과 위층이 맞는 자리가 이 모아레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first 모아레와 second 모아레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 13개, 14개의 각각 원자 층들에 의해서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자 수들이 이렇게 13개, 14개가 맞아 들어가는 요 경계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인터페이스가 스트레인을 최소화하고 미스핏이나 이제 디스오리엔테이션, 뭐 디솔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구조를 요 부분만 저희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제 결정학적으로 요청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구조를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가지고 여기에 원자 세 층, 두 층 뭐 이렇게 오버랩을 시켰을 때 실제로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픽 모델에서도 이렇게 모아레 패턴이 보이는 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시료를 깎아서 이렇게 이제 보는
보는 형태를 플랜뷰라고 합니다. 플랜뷰라는 것을 논문에 나와 있는 걸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찍기가 좀 어려운 테크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공동 연구를 하셨던 김영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모아의 패턴을 확인을 했는데 정확히 시뮬레이션 한 것과 똑같이 일치하는 그런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계면에서 어떤 미스 오리엔테이션이나 미스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그 미스핏이나 결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완벽한 그 모아의 패턴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막을 결정 성장하는 것은 실리콘 위에 혹은 사파이어 위에도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이제 그 SiO2라고 하는 표면에 이제 네이처럴 옥사이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 그 위에서 좋은 단결정을 퍼펙트하게 키울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100 방향이라서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이 되었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4폴드 시메트리가 나타납니다. 3폴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를 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지스티비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레지스티비티는 역사상 처음에 코어 스카파, 이제 우리 일반 구리죠. 이것을 우리가 옥시전 프리 카파로 만들고, 그 다음에 OCC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뭐 단결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오너 컨티뉴스 캐스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결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약간 늘어뜨린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저항은 오히려 여기서 한 2%고요. 여기서는 저항이 사실은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고. 근데 단결증을 만들면서 우리가 13% 정도의 저항을 줄였다. 사실은 굉장히 큰 값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만큼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단결정을 만들면서 그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어지고 그레인 바운더리가 사라지는 효과로 13%의 저항을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결과를 보면 이제 13% 정도가 단결정일 때, 이거 단결정이죠. 일반 폴리고요. 우리가 6, 9, 8, 9 이러면 여기 이제 99.9999 해서 여기 이제 99.9999 4번이고요. 8번 9가 있는 거죠. 이제 49은 이제 99.99가 되는데 이런 9이 얼마나 있느냐에 관계없이 다 같은 값을 가져요. 임퓨리티를 조절해서 저항을 낮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레인 바운더리를 줄여야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퓨리티를 막 낮춰서 가격을 A9 같은 경우는 뭐 10배, 20배 이렇게 가격을 받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저항이고 오히려 더 산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리의 저항에 대해서 쳐다보면 구리의 저항은 이렇게 5성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게 구리 저항값이 선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5성 곡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런 곡선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단결정에 대한 값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22% 혹은 13%의 저항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때 일렉트론과 포논의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하게 줄게 되고요. 이제 저온 쪽에 가서는 임퓨리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여기서 이제 임퓨리티의 정도가 중요하죠. 이제 보통은 한 50K 이하로 내려가서 50K보다 더 훨씬 낮은 한 20K, 10K 아래에 가면은 이 임퓨리티와의 스캐터링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1 over rho로 이제 rho는 이런 값이고요. 이제 레지듀얼이고 요것은 이제 일렉트론 포넌 스캐터링인데 요 값으로 나눠준 그 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해서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ivity TCR이라고 합니다. TCR은 이제 로제로가 0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픽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impurity나 뭐 surface scattering 이런 게 증가하게 되면은 점점 이 픽이 이제 브로드하게 되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스캐터링, 전자들의 스캐터링이 발리스틱하냐, 디퓨지브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벌크 크리스탈을 해보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폴리 단결정의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TCR을 측정을 해보면 이제 이런 값을 보입니다. 이 값은 0.00369라서 단결정일 때는 상당히 이제 이 값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00나노로 내려가게 되면은 임퓨리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4,9을 써서 재료를 하니까 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퓨리티 효과는 크지가 않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케이스고요. 이게 200나노로 줄였다는 것만으로 TCR이 조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전체 서머리를 한번 보면 방막이 구리가 벌크일 때, 그 다음에 방막으로 두께를 얇게 만들면서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방막이 이제 2D로 가면서 방막의 저항은, 전체 저항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로템에서도의 저항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도, 이제 TCR을 조사한 값들도 아까 우리가 불순물을 증가시키면서, 로제로의 값, 로제로 오버 로스위타에서 요거를 증가시키면서 값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막이 얇아지면서 이런 영향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민프리패스를 보면 민프리패스는 방막이 벌크일 때 10마이크론이든 10마이크론이든 민프리패스 로템에서 우리 일반 물리 교과서에는 이게 한 10cm 혹은 1cm로 나와요. 1cm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한 10 마이크론 정도가 됩니다. 상온에 오면은 이제 100나노보다 조금 더 작게 되죠. 방막이 얇아지면 이 민프리패스가 급격히 줄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얇아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방막의 두께와 민프리패스의 관계를 보면 방막 두께가 200나노일 때, 200나노일 때, 200나노와 같아지는 온도가 61K라는 뜻입니다. 요 아래 온도에서는 2D 거동을 할 때고, 요 위에서는 3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약간 사실은 값이 바뀌어 있는데, 실제로는 측정을 제대로 다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게 조금 더 내려가고 해서 점점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한 100 정도, 요 값도 한 100에서 뭐, 110 이렇게 되고요. 20나노가 되면은 200K 정도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민프리패스가 자기 두께와 같아지는 그런 경계에서부터는 그 아래쪽에서는 이제 한번 충돌을 하고 표면까지 가버리니까 2D의 거동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2D냐 아니냐를 민프리패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뭐 다른 데서는 또 적용하는 어떤 형태가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막을 좀 더 정밀하게 스타디하기 위해서 30나노, 20나노, 그 다음에 15나노 이렇게 얇게 계속 성장을 해보면은 어느 경계에 가서 방막의 퀄리티가 확 나빠져 버립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기 있는 111으로 얼라인되어 있던 오리엔테이션이 두 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면 여기도 약간 색깔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있고요. 실제로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들이 조금 더 벌어지면 이게 스카이 블루와 블루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고 여기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는. 그래서 사실은 7나노에서는 단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저항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앞서 우리 저항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벌크의 값, 방막이 쭉 얇아지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모델을 따라가면 이걸 따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FS 모델이라는 건데, 이 FS 모델을 다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대체로 여기서 오다가 디베이트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모델들은 다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저희 방막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팅을 해보면은 11.5나노 여기에서 약간의 이렇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early stage, 방막 성장에 있어서의 early stage에서 첫 번째 5나노 이하는 단결정이 아니다. 서로 아일랜드 형태로 있다. 4나 5나노 정도. 그리고 5나노부터 한 11.5나노, 10나노 근처까지는 요 영역은 이제 퍼클레이트 돼 있는 아일랜드들이 자라서 닿아 있는 이런 형태고 이제 11나노가 넘어가면은 이제 단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아일랜드들이 여기에 막 있죠.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이것들이 단결정입니다. 요 단결정 아일랜드 나노 드랍릿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오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랍니다. 옆으로 자라서 붙을 때 이 두 원자 단결정 아일랜드들이 어떻게 코플래너하게 잘 붙느냐가 결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코플래너한 층들을 유지하면서 머지가 되는 요게 이제 세컨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레이어로 자라는 그래서 이렇게 3 스텝으로 초기 단계에 방막 형성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볼모앤 베버라거나
프랑크 반데어메베라든가 뭐 스트란스키 크리사노프 이 세 가지하고는 다르고 오히려 스트란스키 크리사노프에 반대되는 인버스를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원자 하나하나씩 공급해서 방막을 키우는 이런 개념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의 결정 성장은 좀 다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아일랜드들이 형성이 초기에 뉴클레이션 되는데 여기에 디퓨전 되어서 떨어져 온 입자들이 디퓨전 되어서 가서 붙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1단계에서. 근데 그 성장된 아일랜드들이 점점 옆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하면 이 surface tension의 값과 그다음 adhesive energy 밑에 있는 substrate와 이 것들이 cohesive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이고요. substrate와 아일랜드가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adhesive energy인데 이게 커지면서 이게 옆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어런트한 머징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자가 하나씩 움직일 때는 이 디퓨전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두 개가 되면 두 개씩 굴러가면 엄청 커져 버려요. 두 개가 오히려 세 개나 네 개보다 더 커져서 세 개, 네 개는 오히려 낮은데 이 두 개씩 굴러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를 하나씩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두 개는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스파트링을 하는 사람들은 세 개, 네 개, 10개 막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가서 붙기 때문에 단결정이 되지 않고 저희 시스템은 하나씩 굴러간다는 것을 이 이론 계산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특정한 두께가 되면은 특정한 두께가 되고 나서 계속 스파트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일랜드들이 이렇게 성장을 한 다음에 요 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두께는 스탑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특정한 두께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레이어 그로스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방막에서는 대부분 플랫하게 보이고 평평하게 보이는데 이제 두께가 얇아지면 아일랜드가 나타나죠. AFM으로 이런 게 관측이 가능하고 셈으로도 20나노 스케일로 확대를 하면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방막의 얇을 때 방막 두께가 한 20나노 한 이하일 때 이때 평균치가 0.17나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잘 자라 있는 것이고 EBSD에서도 파랗게 나타나죠. 하나 재밌는 것은 엑스레이에서 펜델레중 오실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펜델레중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실레이션은 지금 로그 스케일이라서 픽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픽에서 이제 오실레이션 하는 픽이 나타납니다. 두꺼우면 잘 나타나죠. 근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평평해지기가 이 두 면이 평평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는 엑스레이 픽이 하나만 이렇게 어떤 특정 픽이 나타나야 되는데 워낙 평평하게 되면은 펜델레중 오실레이션이 나타나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제 3나노 정도에 가면 다 없어져 버리죠. STM으로 관측을 하면은 좀 더 글로벌한 스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평하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스텝들이 나타나는데 STM 하는 분들은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덕 위에 계단이 있는 집처럼 이렇게 계단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두 계단씩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전부 한 계단식으로 나타나서 청은 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트윈 바운더리에 대해서 좀 쳐다보면, 요게 A 레이어고, 여기가 B고, 요게 C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학에서 이제 스태킹에 대한 걸 배울 때, A 사이트, B 사이트, C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A 사이트 위에 앉을 수 있는 두 가지 초이스가 B와 C니까, 실제로 사파이어를 결정을 하면, 사파이어는 헥사고날이라서 아래에 있는 요런 A 레이어 같은 걸 가져요. 그러면 그 위에 앉을 때 여기는 A로 앉고, 요 B로 앉고, 여기는 C로 앉는다고 하면 10의 12성계의 핵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이 지켜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단결적으로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 이쪽은 A, B, C를 따라가고 여기는 A, C, B를 따라가는데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중간에 여기를 채우냐에 따라서 트윈 바운더리가 여기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가 되느냐가 여기가 되느냐 결정이 되죠. 앞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가 바운다리가 돼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원자가 채워지면 여기가 바운다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트윈 바운더리를 시프트 시키는 방법도 원자들이 이렇게 있던 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트윈 바운더리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A, B, A, C, B로 스태킹된 그 위에는 이렇게 오면 A, B, C, A고 여기는 A, C, B, A가 되어서 커먼한 레이어가 또 오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스태킹하는 과정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쭉 다 하나로 빌드업이 됐죠. 여기서 원래는 요렇게 뉴클레이션 된 것이 만나서 쭉 부딪힌 다음에 다시 하나로 형성돼 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윈 바운더리 중으로 코헤런트한 트윈 바운더리, 인코헤런트 트윈 바운더리를 나눕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블러한 영역들이 있죠. 이제 블러한 거가 아까 중간에 인터스티셜이 들어갈 때 빈자리가 약간 있었는데 그런 빈자리들에는 원자들이 조금 모바일하기 때문에 그런 아래쪽에 킹크 아래쪽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인 바운다리가 많이 있는 폴리크리스탈들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이 그레인이죠. 그레인들이 1, 2, 3, 4, 5, 6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결정이 성장된 거에서는 확대를 해보면 그레인 바운다리가 약간 틀어진 그레인 바운다리가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이 파란 거는 그레인이고 이 빨간 거는 이제 트윈 바운다리인데 여기에 있는 1, 2, 1, 2 정확히 두 오리엔테이션밖에 없어요. 앞서 타구공으로 보여드렸던 그 스태킹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1과 2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이 퀄리티의 단결정을 성장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제 이 데이터가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미스오리엔테이션을 얻어낸 이제 EBSD에서 이 미스오리엔테이션 라인을 뽑으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영역을 나눠보면은 스태킹이 따라서 스태킹이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엑스레이에서도 두 픽이 나와서 폴 픽에서 6개를 얻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걸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실제로 이제 A와 1과 2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부 구조는 원자들이 아래층과 위층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삼각형이냐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이냐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3D의 페르미 서피스는 이래요. 근데 2D가 되면은 페르미 서피스가 헥사고날로 요 꼭지점 세 개가 여기 이제 요거 세 개라고 볼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또다시 다른 삼각형이 되어서 이렇게 짜부러진 거예요. 2D가 되니까 이렇게 2D로 스퀴즈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미스오리엔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오리엔테이션이 그레인 바운다리가 많이 있는 것들은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도 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져서 방향이 바뀌면서 페르미 서피스의 면이 2D에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전자들은 갈 때 계속 충돌을 하겠죠. 그레인 바운더리 만나서 충돌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단결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사실은 트윈 바운더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결정이라고 할 거냐 말 거냐는 뭐 싱글 크리스탈린 정도로 타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퍼펙트하게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어진 것은 싱글 크리스탈이란 말을 써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조금 더 양보해서 싱글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면 싱글 크리스탈린에서 여기서 배양이 이 방향으로 있었는데 이걸 60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갔죠. 그렇지만 페르미 서피스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는 역격자 공간에서 전자는 트윈 바운더리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게 인식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중간에 약간의 미스 스태킹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면 방막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파이어가 있고 처음에 10에 12성계 되는 이런 오리엔테이션들이 자그마하게 약간의 뉴클레이션 된 상태로 성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다 이런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합해져서 위로 빌드업이 되는 위에 가서는 하나 크게 만들어지죠. 크게 만들어진 것들이 요 4나노마다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위에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나노, 대체로 한 4, 50나노 이상에 가면은 하나의 싱글 페이지를 가지는 그런 싱글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은 80나노보다 훨씬 더 가는 물질도 있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많은 스터디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정 성장과 관련된 걸 보여드렸는데 이 구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정 성장, 정기적 성질, 산화, 응용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만 보여드리면 방막을 1, 2난으로 만든다거나 그레인 바운더리 없애는 일, 플랫한 서피스를 만들면서 물리가 바뀌어버리죠.
저항을 측정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페르미 구조에 대한 걸로 이어지고 홀 이펙트라든가 마그네틱 레지스턴스,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라든가 패턴을 했을 때 저항 문제, 콜스 랭스가 수십도 안 되는, 수십 나노도 안 되는 것이 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길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단결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 프리패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산화를 방지하는 기술은 상온에서 안 되게 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온에서 안 되게 하는 기술도 중요하죠. 강제로 산화시켜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이런 일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한 층만 산화를 시켜서 CO2 한 층을 만드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응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많은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AG나 니켈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메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카본을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데 카본으로 그라파이트나 다이아몬드, CNT, 그래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되죠.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구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구리로 이런 총천연색을 만들 수 있고요. 블랙카파도 되고 레이저로 P타입, N타입을 만들어서 PN 장션도 가능합니다. 구리만으로. 그리고 발리스틱한 트랜스포트나 이 전기적 특성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홀이 있는 홀 캐리어가 구리는 당연히 일렉트론 캐리어여야 되는데 홀 캐리어가 도미넌트한 그런 트랜스포트를 본다거나 재밌는 무승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리를 카본보다 구리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구조죠. 카본보다 더 다양한 물성을 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